형사소송법 14주차 두 번째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보실 부분은 재심의 의의 및 대상, 재심 사유, 재심 개시 절차, 재심 심판 절차 순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심의 의의 및 대상을 보시면요. 재심이나 유죄 확정 판결에 대해 중대한 사실 오인이나 오인의 의심이 있는 경우 판결을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판결의 부당함을 시정하는 비상구제 절차입니다. 판결을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한 제도이므로 무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죄의 선고를 받기 위한 재심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확정 판결에 대한 비상구제 절차라는 점에서 미확정 재판에 대한 불복 신청 제도인 상소와 구별됩니다. 재심은 형사소송에 있어 법적 안정성과 정의의 이념이 충돌하는 경우 정의를 위하여 판결의 확정력을 제고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심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유죄 확정 판결이며 재심은 유죄 판결에 대한 항소 또는 상고를 기각하는 확정 판결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심 사유로는 허위 증언에 의한 재심 사유가 있습니다. 허위 증언에 의한 재심 사유는 원 판결에 증거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 판결에 의하여 위조 또는 변조인 것이 증명될 때 얘는 허위 증거에 의한 재심 사유가 되겠습니다. 원 판결에 증거가 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 판결에 의해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 허위 증언에 의한 재심 사유가 되겠습니다. 증언이란 법률에 의해 선서한 증인의 증언을 말하며 공동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진술은 물론 다른 사건에서의 증언 내용을 기재한 증인 신문조서나 진술조서가 서중으로 제출된 경우 원판결에 증거된 증언을 한 자가 그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증언과 반대되는 취지의 증언을 한 다른 증인을 위증죄로 고소하였거나 그 고소가 허위임이 밝혀져 무고죄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 판결에 의해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란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이 위증 또는 허위의 감정, 통역, 번역을 하여 그 죄에 의하여 처벌되어 판결이 확정된 경우를 말합니다. 무고로 인하여 유죄 선고를 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 판결에 증명될 때 무고 증명에 의한 재심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무고에 의하여 수사가 개시되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무고로 인해 유죄 선고를 받은 경우에 인정됩니다. 원판결에 증거된 재판이 확정 재판에 의해 변경된 때 재판 변경에 의한 재심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때 재판에는 형사재판뿐만 아니라 민사재판도 포함됩니다. 저작권, 특허권, 실현신앙권,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한 죄로 유죄 선고를 받은 사건에 대해 그 권리에 대한 무죄의 심결 또는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 저작권 등 무효 확정에 의한 재심 사유가 되겠습니다.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에 기초된 조서에 관하여 관여한 법관 또는 공소의 제기 또는 공소에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 판결에 의해 증명된 때 법관 등 직무범죄에 의한 재심 사유가 되겠습니다. 새로운 증거에 의한 재심 사유로는 유죄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선고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해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는 새로운 증거에 의한 재심이 허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때, 즉 증거의 신규성이란 증거가 원판결 시 이미 존재하였거나 후에 발견된 경우, 증거가 원판결 후에 새로이 생긴 경우, 원판결 당시 증거의 존재를 알았으나 증거조사가 불가능하였던 증거로서 그 후 증거조사가 가능하게 된 경우를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때라 할 것입니다. 재심의 관할은 재심 청구는 원판결의 법원이 관할합니다. 원판결의 법원이란 재심 청구인이 재심 청구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판결을 한 법원을 말합니다. 재심 청구권자는 검사, 유죄 선고를 받은 자와 그 법정 대리인, 유죄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 또는 심신 장애가 있는 경우 그의 배우자, 직계 친족 또는 형제 자매가 재심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재심 청구의 시기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재심 청구는 형 집행을 종료하거나 형 집행을 받지 않게 된 때에도 재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심 청구를 하면은 재심 청구의 취지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재심 청구서에 원판결의 등본 및 증거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재심 청구는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관할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는 재심 청구에 대한 재판이 있을 때까지 형 집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재심 청구는 재심의 제1판결 선고 시까지 취하할 수 있습니다. 재심 청구를 취하하는 자는 동일한 사유로 다시 청구하지 못합니다. 재심 청구에 대한 심리 절차는 결정 절차로서 반드시 구두 변론에 의할 필요는 없으며 공개할 필요도 없습니다. 재심 청구를 받은 법원은 필요한 때 사실을 조사할 수 있으며 재심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면은 청구인과 상대방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재심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하며 결정이 있을 때 누구든지 동일 사유로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재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재심 개시 결정을 하여야 하며 재심 결시 결정을 할 때에는 결정으로 형 집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재심 청구에 대한 기각 결정과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할 수 있습니다. 사망자, 회복할 수 없는 심신 장애자를 위해 재심 청구가 있는 때, 유죄 선고를 받은 자가 재심의 판결 전 사망하거나 회복할 수 없는 심신 장애자로 된 때에는 공소기각 결정, 공소 절차의 정지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재심 판결이 선고 후 확정되어 이에 대한 재심 소송 절차 진행 중 공소 취하를 할 수 없으며 재판의 공판 절차에는 각 신급의 공판 절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공소장 변경도 가능합니다. 재심에서는 원판결의 형보다 중한형을 선고할 수 없으며 이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적용되는 재심의 본질상 당연하다고 할 것입니다. 재심에서 무죄 선고를 한 때 그 판결을 관보와 법원 소재지 신문지에 기재하여 공고하여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심의 의의 및 대상, 재심 사유, 재심 개시 절차, 재심 심판 절차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상으로 형사소송법 제14주차 두 번째 수업을 마치겠습니다.